직접 닿을 수 없는 먹이를 다른 방법으로 얻어낼 수 있는지 꿀벌의 문제 해결 능력을 관찰하는 줄 당기기 실험. 꿀벌은 몇 차례 시행착오를 거쳐 방법을 터득한 후 쉽게 먹이를 획득했죠. 그뿐 아닙니다. 동료가 한 행동을 관찰한 다른 꿀벌은 더 빠르게 방법을 터득합니다. 공을 굴려 홈에 넣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공 굴리기 실험. 이 실험에서도 꿀벌은 금세 공을 굴려 먹이 얻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And that, to me, is a sign of very remarkable intelligence in an animal that basically has to make do with a brain the size of a pinhead. We also found, very amusingly, a kind of play-like behavior where they seem to enjoy rolling balls around. 동물이 보상을 위해서만 행동하지 않는다는 건 생태학자에겐 무척이나 흥미로운 발견이었습니다. But we also found that some bees just like actually rolling the balls around even if there isn't a reward. They just like the activity in itself. And again, this is an indication that there is something enjoyable in the activity, so an emotion-like state of pleasure, if you wish. 세상 사는 법을 금세 배우고 즐거움까지 느끼는 존재라는 게 놀라운데요. 꿀벌도 인간처럼 의식을 가졌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 치트카 교수는 좀 더 내밀한 그들의 생태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사실 벌집안은 어둠 속에서 촉각으로 모든 걸 파악해야 하는 환경. 꿀벌은 더듬이로 형태를 파악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어둠 속에서 촉각으로 학습한 정보를 밝은 환경에서 시각으로 전환해 인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꿀벌에게 가장 중요한 감각은 촉각과 시각입니다. 특히 봄부터 시작되는 꽃꿀 채집을 위해선 어떤 꽃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온 감각을 동원해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꿀벌의 눈은 꽃밭을 찾는 정교한 레이더. 꿀벌은 2개의 겹눈과 3개의 혼눈을 가졌는데 겹눈으로 빛의 흔들림을 파악하는 편광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덕에 태양의 위치를 기준 삼아 비행 방향을 잡고 시속 30km 속도로 멀게는 10km까지 꽃가루 수집을 나갑니다. 꽃밭을 열심히 누비던 꿀벌은 태양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어 저녁이 되면 칼퇴근하는 직장인처럼 집으로 돌아옵니다. 꿀벌은 주변의 지형 지물까지 이용해 집으로 가는 길을 기억한다는데요. 이건 단순히 기억력만이 아니라 꿀벌이 정보를 추론하고 통합하는 능력을 가졌다는 걸 확인하는 실험입니다. 또 여러 차례 꽃밭을 오가며 최단거리의 지름길까지 파악한다니. 작은 곤충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지적 능력을 가진 꿀벌이 달라 보이네요. 꿀벌이 그토록 고도의 지능을 가진 건 눈 뒤쪽 머리 내부에 참깨만한 크기의 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꿀벌의 뇌군요. 꿀벌 뇌가 꽤 큰 편이죠. 그리고 거의 오차 없이 방문해서 필요한 화분과 화미를 채집을 한 다음에 다시 정확하게 자기 집을 찾아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대단한 학습 능력과 기억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꿀벌의 뇌는 시각을 처리하는 시신경엽과 더듬이와 연결된 더듬이엽, 학습과 기억을 담당하는 버섯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왼쪽이 내역봉이고 오른쪽이 외역봉인데 이쪽 윗부분에 있는 이
버섯체의 크기가 일반적으로 외역봉이 되면은 전체적으로 학습량과 기억량이 많아져야 되기 때문에 커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벌통 내부에 있을 때는 뭐 그냥 깜깜한 환경에서 그냥 더듬더듬 새끼나 길러주고 뭐 청소하고 하는 이제 일이었지만 이제 딱 때가 되면 이제 나가서 일해야 되거든요. 굉장히 큰 일이죠. 꿀벌의 세계에선 나이별로 정확히 역할이 나뉘어져 있는데요. 내역벌은 한 달이 안 된 어린 벌로 벌집 안에서 청소와 육아 등을 담당합니다. 다음에 밖으로 먹이 활동을 나가는데 이때 활동량이 많아지면서 버섯체가 15%나 커집니다. 이처럼 작지만 정교한 뇌를 가진 꿀벌을 위협하는 건 무엇일까요? 벌 그 등에다가 아주 소형 마이크로칩을 붙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이크로칩이 붙어 있어야지 나중에 벌통에다 이 벌을 돌려줬을 때 이 벌이 언제 나가고 언제 들어오는지를 입출입 기록을 일일이 다 벌마다 다 관찰, 추적 관리가 가능한 겁니다. 꿀벌에 대한 농약의 영향을 정밀 추적해온 서울대 이시혁 교수. 칩을 단 어린 꿀벌에게 저농도의 살충제 성분에 오염된 먹이를 꾸준히 공급했습니다. 그들의 행동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살충제는 곤충의 뇌와 신경계에 영향을 주는데 특히 뇌를 더 많이 쓰게 되는 외역벌의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팀은 그 점에 주목했는데요. 마이크로칩에 기록된 일벌들의 외부일 시작 시기와 활동 시간을 추적해 변화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관찰 결과 약재에 노출되지 않은 벌에 비해 노출된 꿀벌은 3.3일 늦게 일을 나가서 전체 활동 일수가 줄었습니다. 바깥일 했던 시간도 체크했는데 약재에 노출되지 않은 벌에 비해 활동 시간은 19.4분으로 3.9분 줄었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외역 활동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어디에 내가 원하는 먹이가 있는지 그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치를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먹이를 채집을 해서 정확하게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만약에 그 어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제 집에 못 돌아와서 결국은 죽게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가 됩니다. 인간 때문에 더 큰 위험 속에 살게 된 꿀벌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똑똑한 생명체입니다. 꽃의 계절입니다. 꽃은 자신의 번식을 위해 화려한 색깔과 달콤한 향기로 꽃가루 운반자인 꿀벌을 유혹합니다. And so bees, social bees and solitary bees have to be careful shoppers in the flower supermarket. They have to remember which flower species basically offer the best cost to benefit ratio, which ones have the best nectar and pollen for the least effort. And then what you do if you're a bee is to remember the signals, the colors, the scents, the patterns that come with these goods that the flowers contain. And so you have to then remember, I have to visit only the blue ones that are shaped like a bell because they have the best rewards. 경험을 기억하고 다음 선택에 그것을 반영할 수 있는 건 뇌 속 정교한 신경 연결망 덕분입니다. 꿀벌 뇌 속의 100만 개 뉴런과 10억 개 시냅스는 정보를 연결해 추론을 가능하게 합니다. When you examine the morphology of each of these million nerve cells, then each one of them has about the complexity of a fully grown tree. So it's small, but it's very, very finely branched. 정말 그럴까요? 치트카 교수는 꿀벌의 형태인식 실험으로 그것을 증명해 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원 모양과 별 모양 중에 별 모양 위에만 설탕물을 묻힙니다.
꿀벌들은 보상이 주어진 별 모양의 형태를 기억할까? 이번에는 어떤 보상도 없이 별 모양과 원 모양을 함께 섞어두는데요. 꿀벌들은 놀랍게도 달콤한 기억을 가진 별 모양에만 내려앉았습니다. 와, 신기하네요. 꿀벌에겐 꽃의 색을 구별하는 능력도 중요하죠. 이번엔 색을 구별할 수 있는지 실험해 보았는데요. 보상이 주어진 곳은 파란 표식. 그런 다음 보상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꿀벌의 행동을 관찰했는데요. 이번에도 꿀벌은 정확히 파란 표식만 찾아다녔습니다. Many people think that bees are naturally attracted to certain shapes or colors, but the truth is that actually they learn them. They learn that certain shapes come with rewards, and they memorize them and then seek out the flowers of the same shape that in the past they have received the best rewards on. 그렇다면 꿀벌은 얼마나 복잡한 것까지 기억할 수 있을까요? 사실 꿀벌은 인간의 가장 오래된 가축이죠. 수천 년 전부터 인간과 함께해 왔으니까요. 뭐 그런 오랜 역사가 아니어도 양봉가는 수시로 벌통을 열어 벌들의 동태를 살핍니다. 그렇다면 학습이 가능한 똑똑한 꿀벌은 사람의 얼굴까지 기억할 수 있을까요? 나 진짜 궁금하다. 과학자의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치트카 교수는 흥미로운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동일 인물인데 연령대를 달리한 2장의 사진을 준비하고 나이 든 사진 앞에만 설탕물을 두었는데요. 그 즉시 자연스레 벌들이 달콤한 유혹이 있는 쪽으로 몰려들었죠. 같은 방식으로 이번엔 아무런 보상 없이 사진만 걸어뒀습니다.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벌들은 보상이 주어졌던 그 얼굴을 기억했습니다. 꿀벌의 기억 능력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 꿀벌은 어제의 기억을 선별하여 장기 기억으로 저장합니다. 인간과 마찬가지로 말이죠. 그런데 뇌파로 감지되는 꿀벌의 꿈속에는 달콤하고 아름다운 기억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정말 벌들도 악몽을 꿀까요? 치트카 교수는 나쁜 경험도 기억하는지 실험을 통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There are all kinds of animals that hunt bees, and one of them are so-called crab spiders that hide on flowers. They don't build a web, but they sit and wait on a flower for an unassuming bee to land. And we simply asked in a laboratory setting, can bees learn about this? 우선 개거미 모형을 만들고 그 모형 앞에 꿀벌을 유인할 설탕물을 놓아둡니다. 꿀벌이 다가왔습니다. 향에 이끌려 정신없이 설탕물을 먹고 있을 때 갑자기 자극을 줍니다. 놀랬겠네요. 그렇게 한번 놀란 꿀벌은 그 주변에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These bees were really experiencing something like seeing a ghost, like seeing something that wasn't actually there. And this kind of threat that in this case was only conjured up from memory, that wasn't present, indeed did look a bit like a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humans. 악몽 같은 공포를 잊지 않고 기억하여 다음에 회피하는 것. 꿀벌이나 인간에게나 감정 기억은 생존을 위한 강력한 무기입니다. 작은 곤충에게 세상은 그리 다정하지 않습니다.
감정 기억은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 꿀벌에게 전하는 정교한 뇌의 선물입니다.